네, 무리식은 뭐 유리식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리식을 배워서 무리함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리식의 정의는 이거예요.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보통 무리식이라고 한다. 루트 안에 문자가 끝끝내 남아있는 게 무리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양상 보면 얘는 것들 루트 안에 문자식이 남아있죠? 무리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없지만 분모에 루트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2는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5 이렇게 쓰면 루트 5분의 2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수라고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분자는 무리식이 아니라 분모가 x가 남아있는 무리식이기 때문에 저 전체를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 문자만 들어가면 다 무리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루트 안에 x-2의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크게 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x가 2보다 크나 같으면 x-2로,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되면 루트 안에 문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루트 없는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리식은 아니죠. 루트 안에 제곱식이 아닌 상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리식이라 말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식은 무리수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 무리수의 정의도 루트 안에 0 아니면 양수값만 무리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루트 안에 음이 들어가면 이건 무리수가 아니고 뭐예요? 허수잖아, 허수. 이건 실수가 아니야. 그럼 무리식이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무리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뭐 책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이게 성립한다라는 표현이죠. 무리식의 계산은 굳이 뭐 선생님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예전에도 많이 했던 거니까. 둘 다 양수일 때 루트 A와 루트 B는 붙일 수 있죠? 붙일 수 있고, 얘는 제곱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얘도 제곱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유리화라는 건 뭐 모르지 않으실 테니까 다 아는 개념이고. 여기서 1-2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2번에 밑에 이게 4년 전쯤에 4년 전이겠죠? 네, 4년 전쯤에 설하고 시험에 그 단답형 2번인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다음 식이 무리식으로 정의되기 위한, 혹은 다음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시려고 하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걸 넘기면 x는 넘어가고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범위가 되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몇 개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개? 6개. 답이 틀리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틀려요. 뭐가 틀렸을까요? 루트 x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데. 그렇지. 여기서요. 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다가 무리식의 정의이긴 한데, 얘도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면 이게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루트 안이 0이 되면 이 루트도 0이 되지 않나요?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써져.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요. 여기서는 등호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등호가 빠지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부터 아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예전에 출제했다가 답을 6개로 쓴 애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틀린 애들이 여러 명 있다고 들었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계산을 좀 귀찮긴 하지만 네가 못할까? 자, 복잡해 보이지만 루트와 루트의 어차피 덧셈이잖아요.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네? 그럼 기본적으로 통분해야지. 그리고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보통 유리화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양을 잘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루트와 뒤에 있는 루트가 가운데 부호만 틀리고 똑같은 모양이죠. 그럼 얘는 통분하면서 저절로 유리화가 되는 유형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뭐 꼴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럼 이건 모양상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통분하면 통분은 서로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서로 곱한 것으로 통분하잖아요. 통분이 되면서 저절로 유리화가 되는 겁니다. 대신 이쪽 분자는 여기 곱하기 위해 했던 반대쪽 분모가 여기 곱해질 테고 얘도 반대쪽 분모가 이쪽에 곱해지고 그런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통분을 하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쪽 분모와 반대쪽 곱해지는데 똑같은 모양이네요. 두 번 곱해지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분모는 합차가 되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뒷거 제곱한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 제곱하면 x 플러스 1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값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얘를 분배하면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네요. 분모도 플러스 x 마이너스 지워지고 2가 남고 분자는 x 2개, x 2개, 총 4개,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2x 그러니까 이 정답은 2x 2 곱하기 x가 2분의 루트 5 정답은 루트 5 뭐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래도 되고 뭐 딱 보니까 모양이 같은 모양이라 난 그냥 이거를 이럴래. a-b, a 플러스 b 얘는 a-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뭐 이런 꼴 아닌가? 통분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 곱해지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덧셈 되죠? 이렇게 곱해지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2a제곱 플러스 2b제곱 이렇게 되겠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 a라는 게 이걸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루트를 제곱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의 저거 제곱의 2배 2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정리해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 여러 번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치환해놓고 문제를 풀으셔도 괜찮고 이거는 그냥 이건 네가 해라. 이 정도는 네가 합시다. 네. 그리고 엄청 중요하냐 그러면 또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연습을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 무리함수로 갑시다. 무리함수는 당연히 무리식에다가 y를 대응시킨 게 무리함수입니다. 무리식.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무리식 있죠? 루트 안에 문자가 남아있는 관계식. 게다가 y는 하고 대입하면 이게 무리함수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배우는 무리함수는 이게 루트 안이 보통 1차식인 경우만 합니다. 루트 안에 2차식이나 뭐 분수식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안 해요. 루트 안에 1차식이 드러난 케이스만 고등학교 1학년 교과는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표현인 거고 여기 나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무리식이에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무리함수를 정의하다 보니 여기 나와 있죠? y는
루트 2x-1 무리식에 y를 대응시켰네요. 그 무리함수가 됐는데 이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아까 조건이 있었죠. 무리식이 정의돼야 무리함수도 정의되다 보니까 무리함수가 정의되려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넘어서 양변 x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1 이상에서만 뭐가 존재하죠? x가 존재한다는 뜻은 정의역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말했었잖아.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1차식이지. 그럼 이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다 보면 이 x 개수에 따라서 얘처럼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반대로 작거나 같은 쪽. 어떤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왼쪽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림이 정의역의 제한적 범위에서만 나타난다는 뜻이죠. 다 그려지는 게 아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에서만 그려진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위에 보면 루트 x를 그리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는데 밑에는 가면서 그냥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뭐 하실 거냐면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식인데 모든 함수는 기본형이 시작이죠.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총 모양은 물론 하나인데 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모양이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를 띨게요. 플러스 루트 이렇게 2번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서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루트 안에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여기 일로 넘어가게 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 범위가 음수만 그려진다는 뜻이죠.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음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를 보니까 어떤 걸로 구분했는지 아시겠죠? 루트 앞에 플러스냐 아니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냐 혹은 루트 앞에 플러스여도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그림이 나누어집니다. 쟤를 그리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그림은 오른쪽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마이너스면 그때는 왼쪽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앞에 말고 이제 루트 앞에 있는 부가 플러스면 이건 위로 그려져요. 루트 앞에 부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래로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위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얘는 왼쪽 위로, 얘는 오른쪽 아래로, 얘는 왼쪽 아래로 그려라 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뭔가 빠졌지 않아? 기준이 빠져 있잖아.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왼쪽이냐, 왼쪽 아래냐 결정되는 거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그러면 얘네를 그리는 이 방향을 그리기 위한 기준은 이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포물선은 꼭지점이 중요하고 원은 중심이 중요하며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했죠.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을 시작으로 이제 저쪽 방향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기본형의 시작점은 다 0,0입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기 때문에 시작점은 0,0이에요. 그럼 얘부터 잘 생각해봐. 루트 안이 x가 있죠? 무리함수의 정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커났다. 이게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돼요. 그리고 x에 이제 0을 포함한 양을 집어넣으면 루트 양수가 나오고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y 값도 양수가 나오죠.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x의 범위는 0 이상, y의 범위가 0 이상, 결론 1사 원점에서부터 1사분면만 그림이 그려진다 뜻이죠. 예를 1번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오른쪽 위,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데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잘 이렇게 그림을 알겠지만 이거는 2차 함수 포물선의 형태예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역함수가 개념이 성립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위로 가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끝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계속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점점점 위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2번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작점 0,0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왼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죠. 3번 그래프 시작점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3번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번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는 이게 4번 그래프란 뜻이에요. 이게 1번 그래프, 얘가 2번 그래프. 이렇단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선생님, x 앞의 개수가 꼭 저렇게 절대값 1이거나 절대값 1,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꼭 x 앞의 개수가 1이어야 되고 루트 앞에 아무 숫자도 안 붙어 있는 그냥 부호가 그런 건 아니에요. x 앞에 개수가 붙을 수도 있고 루트 앞에 또 어떤 숫자가 곱하기 배수로 붙을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말이잖아.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띠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니까 나머지 개수가 붙으면 이게 만약 루트 2x가 아니고 그냥 루트 x가 아니고 루트 2x야. 그러면 루트 x보다는 좀 더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여기 x 1 집어넣으면 y가 1 나오지만 여기 만약 2x가 되면 x 1 집어넣으면 y는 아까보다 더 큰 값인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좀 더 솟구치게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태는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가지 꼴을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럼 기본형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일반형을 배우는 거 아니야. 표준형을 배우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적당한 예로 y는 그냥 적당한 예예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리는 방식이 시작점은 원점일 테고요. x 앞의 개수가 음수네요. 그럼 왼쪽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위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시작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기본형일 때는 시작점이 당연히 원점이라 찾기 편한데 이제 이동했을 때가 문제지.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게 시작점 x좌표예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얘 루트 안이 0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0 집어넣어야 되죠. 그게 시작점 좌표가 0,로 가요. 그리고 그때라는 얘기는 x가 0일 때 그때 y값. x에 0 집어넣으면 y값도 0 나오네요. 그래서 0,0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 규칙은 뒤에 평이동 되거나 일반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동합니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배운 대로 하는 거죠. y 대신에 y-3 대입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3에서 마이너스 3이 넘으면 이 뒤에 플러스 3이 이렇게 붙겠죠. 이게 무슨 형이에요? 얘가 무슨 형이야? 평행이동했잖아. 표준형이겠지. 기본형을 평행이동하면 다 표준형이라 불러. 그거를. 이게 표준형이죠. y는 ax 제곱 2차 함수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프를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한 그래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1.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한 그래프.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표준형. y는 x분의 k 유리함수. 걔를 x로 p만큼 y축 q만큼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유리함수의 표준형. 기본형, 표준형. 이 표준형을 이제 분배하면 일반형. 얘도 이제 분배해서 나열하면 일반형. 이거 통분하면 일반형. 정리하면 일반형이고,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다 표준형이죠. 평행이동 있잖아요. 표준형. 그럼 얘 그래프는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갔던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이 시작점의 좌표가 왼쪽 한 칸, 위로 세 칸, 여기쯤 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3.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 그래프 모양 따라 이렇게 이동되겠죠. 맞네? 되셨죠? 자, 그럼 시작점 찾읍시다. 시작점 어떻게 찾습니까? 이동된 거 보면 시작점이 어딘지 알겠지만 식만 봐서는 이렇게 이동된 과정을 모르니까 식만 보고 시작점을 찾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0이니까 0이 되고 그때 y값은 3. 그래서 마이너스 1,3에 찍고 x 앞에는 개수부니까 이 그래프가 왼쪽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겠구나. 왼쪽 위로 이렇게 쭉 이제 그려주신 겁니다. 그려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정의역 범위를 찾으시오. 그러면 정의역 범위는 제한적이죠? 그림을 봐도 알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만 그려지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무리식이 정의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x 플러스 1은 부동호 반대로 바뀌겠죠? 넘어가면 딱 이렇게 나와요. 정의역 범위 구했으면 이제 치역 범위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치역 범위는 3이, 뒤에는 이게 시작점 있죠? 시작점 y좌표. 저 3이 기준이에요. 3을 기준으로 위로 가잖아. 치역은 위아래를 결정하는 거지 좌우를 결정하는 건 정의역이잖아. 이게 위로 간다는 표현이잖아요. 3보다 더 위로 가야 되니까 y는 3 이상이다. 혹은 그래프 그려놓고 보니까 y값이 3보다 다 위쪽에만 그려져 있다. y는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정리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다시 얘를 정리한 게 일반형이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 정리하는 과정이 좀 귀찮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통문을 한다거나 뭐 분모를 다 나열해서 동량끼리 모아야 된다거나. 근데 무리함수의 일반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정리할 게 따로 없고 뭐가 일반형이냐면 루트 안에 가로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풀어주는 게 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일반형이에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그래프 중에 제일 쉬운 그래프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겁니다. 1차함수 직선만큼이면 얘도 굉장히 그래프 자체는 쉽다는 얘기죠. 뭐 포물선이나 원이나 무리함수는 그리기도 조금 불편하고 규칙성을 찾아서 그리는 방식 패턴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단순해요. 설명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배우는 내용, 이제 살 붙이는 거 빼놓고는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y는 루트 ax,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루트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야. 뭐 항상 우리가 표준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주어져 있는 무리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뭐 얼마만큼, 아니면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y는 루트 a, x 플러스 2 플러스 3. 제곱 왜 들어갔죠? 네, 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이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이제 a 값 구하려면 x와 숫자 하나 더 집어넣어야죠. 그럼 지나는 점 하나 더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작점을 통해서 혹은 평행이동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을 만들고 이걸 전개하면 돼. y는 루트 이거 풀어주면 x에 대한 1차식 나올 테고 상수항 나올 테고 뒤에 뭐가 붙어 있겠죠.
이런 걸 정리만 해주면 이게 일반형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천천히 여기 다 설명드렸고 이제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2번 문제.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말하시오.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찾아야 돼요? 무리함수니까 무슨 점?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시작점을 찾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마이너스 2. 이제 방향 어느 쪽 어디로? 오른쪽 위로. 왜 오른쪽? x 앞에 개수가 3이란 양수니까. 왜 위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찍습니다. 1, 마이너스이면 4, 4분면 위에 여기쯤에 있는 점 1, 마이너스 2.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게 그려라. 이렇게 이건 이건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포물선이 되잖아요. 이차함수가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려준다. 그림 다 그렸다. 이제 정의역. 정의역은 그림 그리고 판단해도 되겠지만 x의 범위 자체가 3x-3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려진다. 넘어가고 양변 3으로 나누면 정의역의 범위는 x가 1보다 커나 같다. 그렇다. 1보다 큰 쪽만 그려진다. 치역의 범위, y값 범위는 얘가 기준이라고 했죠? y값. 뒤에 있는 시작점의 y좌표. y는 마이너스 2와 이제 상대 비교하는 건데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다 위로만 갑니다. 얘 시작점을 다 이걸 기준으로 다 위로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래프 그려놓고 마이너스 2라는 y값보다는 다 위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2번 문제. 시작점의 좌표 2, 1. 방향은 어느 쪽으로? 왼쪽 위로. x 앞에 개수 이거 보면 안 된다. x의 개수를 봐야 돼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왼쪽 루트 앞에 부호 안 보이니까 플러스 위로. 그림 그리자. 1, 4분면에 2, 1을 찍는다. 여기쯤 된다.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간다. 이렇게. 대략 그렸다. 정의역 범위는 이게 0보다 커나 같은 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y좌표인 1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신다. 여기 연습사 여기 해보세요 한번. 보기에서 무리함수에 대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무리함수인 걸 알았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방향은 왼쪽 위로 그립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그린다. 시작점 위치가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1, 이 정도 1, 마이너스 2. 왼쪽 위로 그리는데 선생님 이렇게 어느 방향 그리냐에 따라서 혹시 여기서는 여기 있네요. 4분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리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냐 뭐 이렇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금은 지나는 4분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y좌표는 제일 적당하다고 그랬죠. x의 0집으로 보세요. x의 0집으로 면 y값은 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루트 4, 2 빼기 2, 0. 원점을 지나가네? 그럼 이게 왼쪽 위로 가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의역은 1 이상이다. 아니죠? 1 이하입니다. 이게 반대로 바뀌었죠? 1 이하다. 치역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거 맞다. 원점을 지난다. 맞다. 4분면은 2사와 4사를 지난다. 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이다.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끝난 게 아니네요.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관계식이 y 플러스 3은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여기까지 괜찮아요?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1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한 것 뿐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서 미리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남았잖아. 얘를 y축 대칭 이동한다. y축 대칭 이동 명령이 뭐였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럼 나머지는 놔두고 y 플러스 3 다 놔두고 저기는 x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꾼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쟤랑 저기는 문제 관계식을 비교해보니까 x 앞에 개수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며 c는 음수 떼야 되니까 3 이렇게. 네, a, b, c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집어넣는 것보다는 원래 그래프를 빼내는 게 더 숫자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상관없는데 y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x 앞에 개수가 1로 잡혔잖아요. 그럼 여기도 x 앞에 개수를 1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개수 4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루트 4가 바깥으로 나오면 2 루트가 되고 얘는 안에 x 플러스 1가 남고 이런 느낌이 된 거겠죠.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는 얘랑 같은 거니까 y는 a 루트 x를 x축으로 이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계수는 2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a 값은 2가 되고 그다음 x축 평행이동한 숫자 m의 값이 마이너스 2 y축 평행이동한 숫자 n의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만들어 겹쳐지는 그래프를 찾으시오라는 건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해도 여기서 안 포개져지는 게 누구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빨라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해도 절대 포개질 수 없는 거는 니은입니다. 니은이 왜 그렇죠? 그러면 여기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게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지만 y는 루트 마이너스 x랑 y는 루트 x의 관계가 뭐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죠. 이건 왼쪽 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오른쪽 위 이렇게. 둘은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 관계잖아. y축 대칭의 수학적 식이 뭐였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래서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가 되고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x축 대칭 관계야. 결론은 x 앞에 있는 부호나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를 기준했는데 얘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얘는 어떻게 그려주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려지지? 그럼 처음에 그려진 게 이게 얘잖아요. 이게 왼쪽 위로 가는 이 그래프. 얘랑 무슨 관계예요? 다시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의 결론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 마이너스를 넘겼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결론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나 루트 앞에 있는 부호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는 대칭이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갑자기 x 앞에 개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거나 루트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칭이동 설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뒤에 숫자가 따라붙는 것들 이런 것들 플러스 2가 붙는다든지 뒤에 뭐 플러스 1이 붙는다든지 플러스 3이 붙는다든지 플러스 2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평행이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니은인데 니은은 예를 들어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그리려면 이 정도로 그려진다고 칩시다. 왼쪽 위로 x에다가 마이너스 x 1 못 집어넣는다. x 1 집어넣으면 이거는 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위치에만 x값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은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그래프가 아니고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죠? 루트 2가 나오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2가 나오는데 루트 2는 1보다 큰 숫자니까 한 여기쯤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시작점이 0,0인데 이 점을 지나는 왼쪽 위로 가는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곡률이 달라져요. 그치? 좀 더 여기가 솟구치잖아. 곡률이, 이 그래프의 구부러진 정도인 곡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이 그래프를 좌우로 위아래로 평이동 한다거나 아니면 막 왼쪽 오른쪽 위아래 막 대칭 이동시켜도 구부러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이동시켜도 얘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정도가 흔히 말하는 경사가 다른 거야. 경사도 얘는 경사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더 가파르잖아. 아무리 얘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경사로를 이렇게 급격하게 옮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달라지면 이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설명할 수 없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만들 수 없는 그래프. 그래서 딱 봐도 절대값 마이너스 1. 아니,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 얘도 절대값 씌우면 1. 얘도 절대값 씌우면 1. 얘도 절대값 씌우면 1. 그럼 얘네는 구부러진 정도는 똑같으니까 어찌어찌 움직이다 보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값이니까 2. 절대값이 달라지네요. 구부러진 정도가 다르니까 얘는 절대를 포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유리함수 최대치수는 이게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려줄 필요도 있긴 없잖아 있는데 무리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시작점 위치가 2,A 그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2,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찍고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범위가 제한적인데 4부터 10까지만 그리래. 4면 여기쯤 있을 것 같고 10이면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최대값은 최소값 찾는 문제가 최소값은 여기 있겠죠.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래프에. 근데 최소값 3이니까 최소값은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 x가 4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3 나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값이 나오겠죠. y에 3, x에 4를 집어넣으면 루트 8 마이너스 4, 루트 4, 2 플러스 a. 따라서 이 값은 1이 됨에 따라 이 함수식은 y는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된다. 자, 남은 건 최대값 찾는 거니까 결론 최대값은 x가 10일 때 결론은 이게 최대값이다. x에 10 집어넣으면 그 최대값 라지 m 값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20-4니까 루트 16, 4 플러스 1. 최대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뭐냐? 또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프를 보고 식 만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포물선 보면 꼭지점, 원 보면 중심, 그다음 유리함수 보면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를 보면 시작점. 자, 시작점부터 시작해요. 얼마죠? 2, 마이너스 1이죠. 시작점을 알았으면 무슨 형? 꼭지점 알면 표준형, 중심 알면 표준형, 점근선의 교점 알면 표준형, 시작점 알면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y는 여기 x 앞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얘기는 루트의 부호가 1이라는 뜻이에요. 루트의 부호는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이렇게 하고. 개수가 a네? 개수가 a면서 이 시작점을 가지려면 x-2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직 a가 정리돼야 bc가 나올 테니까 이 a를 정리하려면 또 다른 점 하나를 대입해야 돼요. 이 점 괜찮잖아. 시작점 말고 그래프가 지나는 점 0,1 대입합니다. 1 0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여기서 놀라지 마.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문자가 있잖아. 저 문자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2a는 이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a는 니네 이거 알아야 되지? 루트 a 제곱은 답이 a 마이너스 a 두 개지만 루트 a 전체 제곱은 무조건 a다. 이거는 양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a. 루트를 전체 제곱할 때는 안에 들어있는 게 무조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루트 2의 전체 제곱은 2지.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아니 플러스 2가 아니라고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 뭐가 붙었어요? i가 붙은 거죠?
그럼 루트 2의 제곱, 2, i의 제곱, i제곱. 얘는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야. 안에는 그냥 빼내면 돼. 그러니까 루트를 전체 끼고 제곱할 때는 양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빼는 겁니다. 그냥 빼면 마이너스 a. 이거 제곱하면 4. a 값은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분배하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a, b, c를 저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있는 문제 좀 이따 푸시고. 자, 이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전화 한 통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푸세요. 여기가 좀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가 안 쉬워요. 그나마 무리함수에서는 얘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인데, 저 그래프를 그리고 저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시작점을 찾아야 되죠. 2, 0이 시작점이에요. 그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려봅시다. 자, 그릴 때 2, 0이면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셈이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얘예요. y는 x 플러스 k. 현민아, 이게 누구니?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는 나타났지만, 이게 y축과 만나는 교점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울기 1짜리면서 직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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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는 3번의 법이 이제 저런 거예요. 저런 형태.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아무래도 기준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언제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치?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요. 잠깐만 이렇게 이런 데서 한 점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 k 값은 이 직선에 이때 한 점에서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y절편 요런 데 이제 k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뭐 하면 되니? 연립하면 되잖아. 교점 찾는 거잖아. 그림 그려서 교점 찾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연립해서 식을 통해서 교점 찾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같을 때 루트 4x-8과 x 플러스 k가 서로 같을 때 양변 제곱하면 4x-8이 나오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되며, 이걸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k-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요. 뭐 하는 거죠? 무리함수와 여기는 1차 함수를 연립시켜서 지금 교점 찾으려고 하는 건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 이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걔가 0이 돼야, 판별식 0이 돼야 교점이 하나.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넘어가면 4k 값은 마이너스 4, k 값은 마이너스 1. 접할 때 k 값이 알고 보니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섣부르게 2번 답을 쓰라고 그랬더니
2번 답인데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그때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범위가 아닌 값이구나. 2번 답은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좀 더 봐야 돼. 이제는 이 직선을 다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 직선을 좀 더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안 만나는 것부터 써볼까? 3번 답은 뭐예요? 안 만나려면 그치? 이 직선이 더 위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얘기는 그때 K 값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안 맞는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으면 안 만납니다. 근데 남은 거 저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좀 더 내려가야 돼.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점. 좀 더 내려가도 두 점이에요. 근데 계속 두 점이야? 아니야. 딱 이 점을 통과했을 때, 이 점이 누구예요? 2,0이라는 점을 통과할 때까지만 두 점을 지나가요. 근데 이건 안 어려워. 왜 안 어렵냐면 직선에다 2,0인 걸 대입하면 그때 K값이 나올 테니까. 대입해 봅시다. 2,0을 이 직선이 지나간다 뜻이니까 Y에 0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그때 K값은 마이너스 2. 요때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에 있는 이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1번 답,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은 2,0을 지나갔을 때 K값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호도 지나가는 거죠. 두 점에서 이렇게. 얘보다 좀 더 위로 가도 되죠. K값이. 언제까지만?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좀 더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내려와요. 좀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몇 개 점에서 만나죠? 한 개 점에서 계속 무수히 한 개 점에서 만나요. 계속 만나는 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한 개 점에서 만난다. 이해됩니까? 그럼 한 개 점에서 만나려면 이때 K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밑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 답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두 점에서 만나는 제일 밑에 있는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1번 답은 이것, 2번 답은 요거 두 개, 3번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잠깐 선생님 통화가 올 테니까 여기 두 문제 지금 깔끔하게 풀어도. 일단 답은 구했다.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K가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동의하십니까? 못 풀었고. 윤지구는? 다 짜증나서 포기했어요. 다 짜증나서. 자, 보세요. 일단 무리함수 그려야 되겠죠? 시작점 위치가 2분의 3, 0이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려봅시다. 2분의 3, 0 여기쯤 뭐 1.5 정도 되니까 한 여기쯤이라 칩시다. 2분의 3, 0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아까 이게 6-1과 6-2의 차이점은 6-1은 기울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고 오히려 y절편이 정해져 있잖아요. 0,1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통과해요. 잘 봐. 이 점을 통과해. 0,1.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 K값. 이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상 이렇게 한쪽으로밖에 안 돼서 지금 설명하는데, K가 양수가 되면 안 만나. 그렇지? 안 만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지금은 만나도록 하는 상수 K값이잖아요. 그럼 만나게 하려면 무조건 양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양수더라도 이렇게 되면 만나겠지. 맞아요? 만나죠. 좀 더 내려와도 만나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 음이어도 만나. 근데 문제는 계속 음이면 안 되지. 여기 지날 때까지만 만나. 더 음이 되면 안 만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인 중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안 만나고, 기울기 양일 때도 이렇게 접하는 구간을 넘어가면 안 만나요. 결론은 만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움직여야 되죠. 이런 느낌으로. 이 사이를 직선이 움직여야 네, 저 무리함수 곡선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범위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괜찮아. 여기 이 점은 제일 쉽잖아요. 저 직선 y는 kx 플러스 1이 저 점을 통과할 때가 가질 수 있는 기울기의 최소값이겠죠. 기울기는 이게 음이니까 점점 양으로 올라가면 커지고 음으로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니까 기울기 k 값의 최소값은 이 점을 통과했을 때요.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0이니까 0, 2분의 3k 플러스 1. 그럼 k는 넘어와서 양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저 2분의 3,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 이 직선의 기울기 k값의 범위를 k값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 k값은 이거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걔보다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면 이제 만나죠. 계속 만나다가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면 연립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연립합시다. 루트 2x-3과 kx 플러스 1을 연립하는 거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식을 연립한다. 양면 제곱하면 2x-3. 얘는 k제곱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 넘깁니다. 그럼 k제곱 x제곱 플러스 2를 묶어내면 k-1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접할 때 k값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접할 때 k값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그게 0일 때 접한다. 그럼 계산한 다음에 넘기면 3k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때 k 값은 얼마? 여기 인수분해 보면 3분의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기울기 양일 때인 건 얼마예요? 3분의 1일 때요. 정답은 요거. 따라서 답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k 값이 이 값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요거 양수 값인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랑 만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혹시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잘 푸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이건 뭘까? 근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숫자지? 마이너스 1? 너무 생뚱맞잖아? 분명히 저 무리함수랑 접하는 k값 중에 마이너스 1도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는 쟤랑 안 접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값일까? 무슨 의미일까 얘는 도대체?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근이라고 보통 부르냐면 무연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고등교과는 아니고 이제 대학교 넘어가야 되는데 무연근이에요. 무연근. 연관이 없는 근이라는 뜻이죠. 관계 없는 근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방정식은 여기서 근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무리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무리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과정이잖아. 해담아. 연립하는 과정이잖아. 거기서 k값이 구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x값이, 아니 k값이 구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니? 근데 여기서 해를 못 구하다 보니까 왜 루트값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다 보니 이런 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치? 얘는 x에 대한 루트식과 x에 대한 1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k값은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k값 두 개는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k값 두 개 중에 3분의 1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k값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여기는 2차식은 만족하는데 여기는 루트나 1차식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k값이라는 얘기죠. 이 k값이 무형근은 아니지만 x값이 보통 무형근인데 이건 무형근을 만드는 x 위치에서 이런 k값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 지금 무리함수는 이렇게 반쪽만 가는 약간 포물선 형태잖아요.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 나머지 반쪽을 그려요.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러면 이 아까 0,1을 지나는 이 직선이 위에 있는 포물선과 만나는 교점일 때 k값이 3분의 1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과 만날 때 k값은 그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랑 정확히 이쪽에서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접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k값은 기울기 3분의 1 되고 아래에 있는 포물선과 만날 때 기울기 k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이게 포물선입니까? 네, 포물선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이 배우는 포물선은 위아래 블록한 포물선만 배우지만 실제로 포물선은 블록이 무한하기 때문에 꼭 위아래만 있지 않고 좌우로 블록한 것도 포물선이에요. 이거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서 선택 과목에 기하와 벡터를 배우면 제1단원에 2차 곡선이 나옵니다. 그 2차 곡선의 1단원의 제일 첫 부분에 포물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2차 함수는 포물선의 일부인 거예요. 일부. 이 포물선은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2차 함수는 함수지만 이렇게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함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2차 곡선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문제 풀다가 그럼 아니 3분의 1 값을 내가 대략 보면 이게 양수값이니까 기울기 양수일 때니 k값 3분의 1이면 당연히 정답 아닐까? 마이너스 1은 위치상 기울기의 크기상 아마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건 빼자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되는데 가끔 이제 조금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니 분명히 연립해서 판별식 0이 되는 값이 두 개 나왔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림상 일단 그러니까 크기상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라는 기울기는 얘가 아니고 지금 네가 연립한 거 여기는 K가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서 K가 3분의 1일 때는 실제로 뭐랑 연립한 거냐면 루트 2x-3과 kx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 이게 접하게 되는 k값이 3분의 1이었던 거고 만약에 2x-3이 아닌 마이너스 루트 2x-3과 kx 플러스 1을 연립하면 그때 k값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이거 아까 그랬던 이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시작점 2분의 3,0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이 그래프 그 그래프랑 만나다 보면 그때 k값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k-는 얘랑 연립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걸 풀려고 했는데 제곱시키다 보니까 이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곱하게 되면 이거를 제곱하나 이걸 제곱하나 답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두 개 원하지 않는 근이 두 번 겹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제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 근이 나타날 때를 보통 무연근의 개념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이 마이너스는 저런 데서 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이 직선 연립해서 만들어 원하는 k값인데 제곱하다 보니까 실제는 얘를 제곱해서 값이 똑같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형태 k값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여기 역함수 봅시다. 자, 유형이 잠깐만요. 이거랑 하나 더. 네. 일단 얘부터. 이거 뭐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와 다음과 같을 때 A, B, C를 구하라 라는 건데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요. 유리함수 같은 케이스는 일반형에서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만 무리함수는 따로 공식을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y는 루트 x-1 플러스 2 이게 이제 지금 함수 f죠.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뭐 방식은 두 가지죠. 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x, y를 마지막에 바꾸나 아니면 미리 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하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바꿉시다. x 루트 y-1 이 식을 이제 y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넘어가서 루트 y-1은 x-2 양변을 제곱하면 y-1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따라서 넘어가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또 그래프를 보면서 합시다. 그래프 보면서. 저 무리함수는 1,2가 시작점이죠. 얘를 기준으로 어디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야.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근데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역함수의 개념은 흔히 말하는 대수적 측면이죠. 대수적 측면에서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대수적 측면이라는 것은 수나 문자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식에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고 이걸 기하적 측면, 도형을 그리는 형태로 본다면 주어진 그래프를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역함수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y는 x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기울기 1인 직선, 한 1쯤 돼 보이나? 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고 저 흰색의 그래프를 이 파란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들 하나씩 대칭 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1,1라는 점이 어디로 오겠어요? 2,1로 오지 않겠나요? 1,1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2,1로 오지 않겠나요? 그리고 이 점 여기 있을 테고 이게 이렇게 하나씩 움직인다 쳐봐. 그럼 대칭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니?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왼쪽이 이렇게 더 추가로 그려져 있다면이죠. 그럼 포물선이네?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 2,1인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인 거죠. 그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 그 역함수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인가요?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뭐였니? 1대1 대응은 x 하나에 y도 하나만. 함수가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항상 한 개가 돼야 함수가 성립하며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한 개씩이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구간 안에 만들어진 y값 전체가 치역 범위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도 아니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1대1 함수 아니야. 1대1 함수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근데 지금 식은 이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왜 했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차 함수도 사실은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하는 가정하에 양쪽을 그리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지만 한쪽만 그리면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구간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간이 어떤 특정 값보다 밑에는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보다 위에서는 주어져 있는 함수값 모든 y값의 범위가 다 선택받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2차 함수의 절반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반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보니까 축의 위치가 x는 2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는 지금처럼 1대1 대응이 성립하더라라는 건데 대신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설명을 짜맞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 함수 하얀색을 yx 대칭 이동하면 빨간색이 될 테고 빨간색은 이차 함수 포물선의 반쪽만 그린 것 같은데 그 반쪽 중에도 오른쪽만 그린 것 같으니까 x가 2 이상이구나 라고 약간 짜맞춘 개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처리할 때 미리 생각해야 돼. 포물선은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 어느 한쪽만 1대1 대응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성립하게 만들려면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축의 한쪽 방향 있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 구간이 어느 반쪽만 정해질 때 1대1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차함수는 누구를 역함수를 취하면 나오는 거냐면 무리함수를 역함수를 취하면 지금처럼 이차함수 포물선이 역함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럼 역함수에서 x의 범위는 실제로 원함수에서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되죠? y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 무리함수를 풀기 전에 y의 범위를 찾아놔야 되는 거야. 미리. 근데 이 그래프는 뒤에는 시작점이 y좌표가 2인 거고 이게 루트 앞에 f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2 이상의 값을 갖겠죠. 그럼 역함수를 취해 원함수에서 원함수 f에서 y값 범위는 역함수에서는 누구의 범위로 바뀌죠? x의 범위로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네가 이렇게 이차함수를 다 풀고 나도 여기다 뭘 붙여놔야 돼요? x가 2 이상일 때만 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차함수 전체가 다가 아니고 2 이상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이게 너무 양수라 좀 재미가 없어서 만약 함수 f가 다음과 같아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가 할 건 뭐라고요? 미리 누구의 범위를? y의 범위를 잡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차함수로 역함수를 취해서 이차함수 바뀌면 이차함수에서 좌우 어딘가에서만 1대1 등이 성립할 때니 그때는 y값을 따라 x의 범위가 결정될 거니까. 그럼 y의 범위는 여기 있는 시작점 y좌표인 마이너스 2보다 루트 앞에 음수가 있네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이거보다 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만 1대1 등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바꿔 쓰시면 돼요. 이제 x, y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면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다시 이항을 시켜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해 보면 쟤는 시작점 위치가 어디 있죠? 우리가 이 위에 거 말고 이거 밑에 거. 1,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 2. 2점. 1, 마이너스 2. 걔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하는 그래프예요? 왼쪽 아래로. 이렇게 하는 그래프죠. 왼쪽 아래로. 이렇게 하는 그래프예요.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이 점 1, 마이너스는 어디로 갈까? xy가 뒤바뀌어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1로 가겠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한다 뜻이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대칭 형태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일로 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상태. 아이고. 약간은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는 누굴 그린 거죠?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축의 왼쪽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거였던 거죠. 축의 왼쪽, 이건 뭐예요? 축의 왼쪽.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설명을 다 해놓고 그림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구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지만 왜 저렇게 꼭 마지막에 저렇게 정의역 범위를 따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1대1 대응, 역함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맨 위에는 1번과 3번 해보세요. 다음 유형, 무리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건 앞에서도 했었어요. 앞에서 왜 역함수 있지?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들어오기 전에 역함수 할 때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y는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다음 이 함수의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함수 f예요. y는 x를 그려.
그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함수의 역함수. 그럼 지금은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곡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교점을 찾으려면 함수 fx는 나와 있는데 함수 fx의 역함수 구하려면 아까처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야 돼. 만들 수는 있지? 만들 수 있는데 둘은 그럼 연립해서 교점 찾으려면 무리식과 2차식을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시켜야 돼요. 그럼 몇 차식이 나오죠? 4차식이 나올 거라고. 4차 함수를,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지. 다른 건 없습니까? 했더니 어차피 이 교점 찾는데 왜 굳이 얘랑 연립을 해? 이 교점 찾으려면 함수 f랑 yx를 연립해도 이 교점이 나와요. 얘랑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를 연립해도 어차피 저 교점은 나옵니다. 아니면 혹시 문제가 함수 f의 역함수식이 가끔 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나와 있는 역함수식과 다시 y는 x를 연립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이걸 처음부터 보실 필요 없이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이 f가 나와 있으면 윗걸로, f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아랫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루트 3x-2라는 이 그래프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립하겠죠? 루트 3x-2 플러스 2는 x. 넘기죠? 루트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리해야 제곱하면 계산이 편하니까 x-2 양변을 제곱하면 3x-2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이항을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 되며 따라서 x값은 1 또는 6이 되는데 이제 잘 봐야 돼. 이건 지울게요. x값이 2개 나왔네? 아, 교점이 2개인가? 2개일 수도 있어. 무리함수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y는 x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얘를 역함수 취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원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만들기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 그래프를 무리함수를 그렸더니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 역함수를 그렸더니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 두 개라고 장담 못 한다는 얘기야. 하나라고도 장담 못 해. 그 뭐 해야 되냐면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여기다는 확인하면 안 된다. 어차피 2를 여기다 집어넣고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참이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뭘 연립한 거냐면 루트 3x-2 플러스 2랑 y는 x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식이잖아. 여기다가 첫 번째 x에다 1을 먼저 집어넣어봐요. 무리함수랑 y는 x의 교점에서 x값 1이 나타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루트 1 더하기 2는 1. 이게 성립하니? 성립 안 하는데? 두 번째, x에다가 6을 대입한다면 루트 16 플러스 2는 6. 이건 성립하니? 이건 성립하잖아. 여기가 답이야. 이건 답이 아니야. 그럼 또 고민해야 돼. 왜 이건 답이 아닌 거지? 연립해서 나온 답이 두 개인데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무연근의 개념이에요. 네가 구하려고 했던 근은, 네가 구하려고 했던 x값은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루트를 끼고 이 연산을 처리할 방식을 아직 내가 배운 적이 없고 이 연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는 이 방정식을, 무리 방정식을 풀고 싶었는데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 만족하지만 이 무리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연산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 못하는 이런 근이 제곱하면서 발생하더라. 이걸 보통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지금처럼 루트와 x가 있는 다항식을 연립했을 때 답이 나오면 꼭 그 두 개를 다 답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 또 생각도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답 두 개 나오도록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고 처음에 있었던 연립식에다가 둘을 대입해봤더니 둘 다 답이 되면 둘 다 성립해. 그럼 둘 다 답인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있다면 성립한다면 그 답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제 교점 좌표 찾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6이라면 교점의 y좌표는 뭐예요? 이걸 고민을 해? 6이지. 왜 6이야? 이 점은 아까 말한 y는 fx, y는 역함수 x, 또 어디? y는 x 위에 동시를 지나는 점이잖아. 그럼 x가 6이면 당연히 y도 6인 거지. 여기다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y는 x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x와 y가 서로 똑같은 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까지 해서 진도는 다 끝내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남은 시간에 여기 위아래 두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두 문제, 총 네 문제를 지금 빠르게